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자, 이번에는 적분하는 방법 중에 부분적분법이라는 방법을 배우는데, 자,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부분적분법, 그지? 자, 얘가 영어로는 적분 인터그레이션 by parts입니다. parts. 말 그대로 부분이야. 자, 그러면은 유추해 볼 건데, 어떤 식을 부분 조각 내서 적분한다, 뭐 요 정도 해석이 되겠네, 그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적분법이 언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적분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석을 한번 쳐다보니까, 자, 이게 부분적분에 관한 공식이래요. 근데 좀 충격적이야, 충격적. 자, 왜 충격적이냐면은 식을 관찰해보면 보세요. 자, 어떤 거를 적분을 하는데, 그지?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적분하래. 이렇게 적분하래. 언뜻 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지? 문제가 더 복잡하게 바꿔서 푼다. 이렇게 되는 건데, 더 웃긴 거는 적분을 하라고 해가지고 적분을 했는데, 또 적분을 해야 돼. 또 적분을 해야 돼. 그지? 자, 이게 부분적분에 관한 공식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변형을 해가면서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부분적분이 사용되는 피적분 함수의 형태를 찬찬히 관찰해 보니까, 자, 보세요. 자, 피적분 함수가 어떤 두 함수의 뭐일 때, 곱하기 형태일 때 사용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야. 오케이? 피적분 함수가 요렇게 어떤 함수와 어쨌든 간에 곱하기 다른 함수, 자, 요럴 때 부분적분이 사용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피적분 함수가 곱하기 형태로 떨어지는, 두 함수의 곱하기 형태로 떨어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하기 형태로 떨어지는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이미 했던 합성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곱하기 형태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산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함수가 fx 그 다음에 gx, 자, 이렇게 합성되어 있을 때 쟤를 미분하게 되면은 분명히 겉미분, 그지?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이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 자, 요 부분은 동일하지만, 자, 요 부분이 차이가 확 나죠? 요 부분이. 그지? 어떤 곱하기가 됐을 때 합성함수 미분법은 합성되어진 것에 미분한 결과물이 곱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미분한 결과물이 곱해져 있는 건데, 얘는 지금 합성되어진 함수가 아니라고. 얘의 결과물이 곱해진, 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분명히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상과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은 미분의 결과물이 곱하기 형태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말 그대로 곱의 미분법입니다. 곱의 미분법의 역연산 또한 결과물이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함수를, 곱하기 함수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fx에다가 gx가 이렇게 곱해진 함수. 그럼 얘를 미분한 결과물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부분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 나온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주어진 부분적분법 공식하고 맞추기 위해서
자, 요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더하기 적분은 따로 적분하고 따로 적분해서 더해도 되니까 이 식을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f'x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fx g'x dx가 fx g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을 이양시킬게요. 이양시키면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더 넘어가 임마.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 식을 비교해 보면은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식이 나왔죠.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하, 일단은 알겠어. 부분적분법이 곱의 미분법의 역연산이구나. 그죠? 곱의 미분법의 역연산이구나 하고 알게 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치환적분법하고는 그 형태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치환적분법은 합성되어진 놈이 곱해진 거고, 얘는 뭐라고? 그냥 두 개가 곱해진 거야. 자, 여기까지 발견했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란 거지. 자, 적분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하나는 인테그랄 2x 코사인 x 제곱 dx. 자, 이렇게 된 적분법이랑 하나는 인테그랄 예를 들면 x 코사인 x dx.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보세요. 얘는 분명히 뭐가 합성되어졌다고. 합성되어진 거에 미분한 결과물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치환적분법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 치환적분법을 허투루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럼 얘가 그냥 t가 되고 얘랑 얘가 d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sin t 더하기 c.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이 형태가 아니란 얘기야. 얘가 합성되어진 결과물이 이거 아니잖아. 1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요때가 분명히 뭘 할 때라고?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적분 요렇게 변형할 때라는 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부분적분 하면 되겠다 해서 기쁜 마음에 부분적분을 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손을 못 대네. 직접 해보세요. 손을 못 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두 함수가 요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거가 치환적분이 아닌 부분적분을 하려고 하면은, 자, 내가 지금 두 함수 중에 뭐가 fx인지 뭐가 gx인지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f라는 놈은 여기에 적분이 되고 그 적분된 놈 그대로 또 적분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g라는 놈은 그대로 있다가 얘가 한번 미분되어진 채로 또 적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하고 g가 다루어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내가 뭐를 f로 잡고 뭐를 g로 잡냐에 따라서 적분 결과가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분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부분적분법에서 포인트는, 자, 어떤 함수를 내가 f냐 어떤 함수를 g냐, 오케이? 이름으로 얘기하면 얘를 선택해야 된다는, 오케이? 선택의 이슈가 발생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뭐를 얘로 잡고 f로 잡고 뭐를 g로 잡은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하려면 식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분의 식을 다시 한번 암기할 겸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어떤 함수의 p적분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적분이 되냐면, 자, 내가 편의상 그냥 곱해져 있다 이렇게 쓸게. 그럼 너희들이 꼭 미분된 것만 찾으려고 하더라고. 자,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비교해서 봅시다. 첫 번째, F만 보세요. F만. F는 이렇게 적분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된 다음에 적분 구간 속에 적분된 채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내가 얘를 하이라이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한 놈은 이렇게 적분이 돼야 될 운명이고, 그 다음에 GX 봅시다, GX. 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됐니? 미분이 돼서 딱 들어갔네. 미분이 돼서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지,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F하고 G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자, 결국은 미분이 용이하냐, 미분이 계산하기가 용이하냐, 아니면은 적분이 용이하냐, 그런 얘기로 지금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잘 보세요. 얘를 지금 내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또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적분을 한다라는 이유는, 자, 얘를 그 상태로 적분하기에는 까다롭다는 얘기지. 그치? 까다로워. 그래서 적분하기 힘드니 좀 더 다른 형태의 적분으로 바꾸어서 다시 적분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을 지금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어쨌든 간에 뭐 해야 된다고?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적분한다. 자, 그 얘기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적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치? 어쨌든 간에 계속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분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 갈 수밖에 없냐면, 적분이 용이한 쪽을 적분하는 대상 F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부분적분에서 함수를 선택할 때 너무 당연한 말이야. 써놓고 보면 적분하기 쉬운 녀석을, 쉬운 함수를 적분한다. 써놓고 보니까 당연한 거지, 그지? 자, 이게 F하고 G를 선택하는 포인트입니다. 아셨나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예에서 지금 이거 하려는 거잖아. x 코사인 x dx 적분하려고 할 때 두 개, 자, 요 함수와 요 함수 중에 뭐가 적분하기 쉽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지금 내가 이제 얘를 적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이 식이 적분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적분된 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뭐 한다고? 처음에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sin x dx.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적분하겠다는 얘기잖아. 얘는 이미 적분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안 그래, 얘가 어려워가지고 적분하려는데 이 첩첩산중이지. 더 어려워졌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적분을 또 어떻게 해? 차수가 심지어 더 높아졌어. 그러니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잘못된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반대로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얘를 적분하는 걸로 선택을 해볼게. 그러면은, 자, 얘를 먼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sin x가 되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인테그랄 속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sin x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한번 써지는 거죠. 곱하기 x.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 붙이십니다. 헷갈리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돼? 미분돼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어려웠던 적분이 쉬운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이게 부분적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마저 해보면은 마이너스 x sin x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한 다음에 부정적분 c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알겠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부분적분이라는 것은 적분하기 어려운, 지금 어려운 곱의 적분이지, 그지? 어려운 곱의 적분을, 오케이? 적분하기 쉬운 적분법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적분하기 쉬운 적분법으로 형태로 바꾸어서 변형한 다음에 걔를 이제 적분하겠다는 얘기라고. 얘를 적분한다. 오케이? 자, 요런 구조의 적분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적분하기 쉬운 함수를 고르는 게, 그지? 뭐가 적분하기 쉬운 건지, which one을 고르는 게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결국은 곱의 적분이란 말이야. 곱의 적분에서 적분하기 쉬운 함수를 고르는 요 판단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를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 보면은, 자, 얘는 안 쓰고 싶은데 안 가리키면 또 그래요. 자,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그래서 어디서 수업 받건 간에 이 로다삼지라는 이름은 꼭 한번 들어보게 돼 있어. 부분적분에서 로다삼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하기가 쉬워져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적분하기가 쉽다. 자, 이렇게 함수를 기준으로 잡는데, 설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남들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이유가 easy 적분이지, 그지? easy 적분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곱씹어 봐야 돼.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잘 안 줘요. 판단을 못하니까. 자, 이유를 한번 잘 따져봅시다. 자, 내가 적분을 하려고 드는데, 자, 로그 함수를 적분하고 싶어요. 맞죠? 자, 지금 우리는 이 lnx 적분법 아직 못 배웠다고. 왜? 뭐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할 줄 몰라. 그 말은 얘가 제일 까다롭다는 얘기야. 로그 함수가 적분하기가 제일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까다로운 게 다항 함수래요. 다항 함수. 오케이? 다항 함수는, 자, 보세요. 방금 위에서 했다시피 얘를 적분하니까 더 가관이야. 더 적분하기 갈수록 어렵게 차수가 더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차수가 더 늘어나 버려. 그지같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삼각함수를 봅시다. 자, 삼각함수는 뭐 적분이 뭐 할만한 것 같아. 사인 하면은 코사인 되고, 코사인 하면은 사인 되고, 왔다 갔다. 그냥 얘는 스위치 될 뿐이라고. 함수의 형태만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보니까 땡큐 베리 머치지 뭐. 지수함수는 그대로잖아. 얘 적분해도 그대로고, 그지? AX 적분해도 그대로란 말이야. 그대로야, 이렇게. 뭐만 바뀌어, 그냥. 상수 하나만 이렇게 튀어나올 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난이도로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 로다삼지 구조구나 라고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분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적분 함수가 얘네들의 조합으로 곱하기 형태잖아. 결국은 뭐 곱하기 뭐 이런 곱하기 형태의 적분법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함수 중에서 곱하기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조합이 4시2가지 총 6가지밖에 안 돼. 6가지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만약에 로그 함수가 들어왔고 다항 함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얘를 적분해야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다항 함수하고 삼각 함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하게 얘를 적분해야지. 얘가 적분하기 쉬우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들어왔다면
치수함수는 적분하면 그대로니까 얘를 적분하고 상수만 빠져나오는 것뿐이란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참고로 있잖아? 참고로, 자꾸 참고가 많네. 이 로그 함수하고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조합은 적분하기가 어려워요. 안 나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이 녀석만 해도 골 때린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적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적분 안 되는 함수가 대부분이야. 적분 되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야. 특수한 함수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분하라는 얘기는 적분이 되는 잘 짜여진 함수만 당신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함수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노벨 수학상 받을 거야. 아셨죠? 됐습니다. 자, 이게 적분할 때, 부분 적분할 때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대상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법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부분적분법의 원리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외우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부분적분법은 어떤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곱하기 형태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누가 더 적분하기 쉽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이 경우 F라고 하면은 걔를 어떻게 한다고? 먼저 적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빼기 적분 구간 속에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함수는 그대로 곱해준 다음에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요거를 꼼꼼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익숙하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외워주시길 바래. 됐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를 내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자, 보기를 가지고 부분적분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함수가 곱의 형태인데, 자, 얘가 합성된 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 적분법이 아닙니다. 치환적분법이 아니고 부분적분법을 해야 되게.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고른다고? 뭐가 적분하기 쉽냐라는 거지. 당연하게 EX지. EX만한 적분하기 쉬운 함수가 어딨어. 그럼 얘를 식을 변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먼저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빼기 쓴 다음에 적분한 거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얘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얘를 미분한 결과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가 x에 exponential x에 마이너스 exponential에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되죠. 됐죠? 자, 두 번째 내봅시다. 자, x에다가 sin x가 곱해졌어. 그러면은 얘는 치환적분법이 아닌 거는 충분히 판단되니까 당연하게 얘를 적분해야 되지. 얘를 적분하면은 계속 뚱뚱해져. 꼴보기 싫어져. 그죠? 그러면은 얘를 먼저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빼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그대로 넣는 거죠. 그럼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적분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더하기 c. 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기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x에다가 exponential 3x가 곱해져 있는데, 오케이. 치환적분법은 아니야.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분법을 하는데, 첫 번째. 당연히 얘가 적분하기 편한 함수입니다. 자, 그럼 쟤를 적분하면은 exponential 3x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법에서 1차 함수 적분했을 때는 쟤를 미분한 게 분모로 이렇게 가면 되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그대로 써주니까 3분의 1에 exponential 2의 3x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대로 곱해준 다음에 얘가 그대로 미분하면은 1 되는 거죠. 그죠? 미분한 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익숙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3분의 x에 exponential 3x 마이너스 이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또 3분의 1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9분의 1에 exponential 3x 플러스 c.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여기서 바로 봅시다. 치환적분법이 아닌 건 알겠고 당연하게 얘를 적분하는 거죠.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자, sin 2x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함수니까 합성함수 미분한 요렇게 된 게 2분의 1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고 sin EX 이제 익숙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준 다음에 미분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x에 sin EX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게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코사인 EX 되고 2분의 1이 또 내려와서 곱해지니까 4분의 1 더하기 C 됐죠? 자 3번 드디어 lnx의 적분법이 나왔네요. 자 얘는 1차 함수가 합성된 거니까 1차 함수 합성의 적분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lnx 적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lnx 적분만 하면은 저건 할 줄 알죠? 그지? 자 이 lnx 적분법이 대표적인 부분적분법이야. 부분적분법. 수학자들이 이걸 적분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자 그러면 쌤 lnx를 적분하려면 부분적분을 하려면 곱하기 해야 된다며요. 곱하기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얘가 1이 곱해졌다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적분하기 쉬운 함수를 골라야 되는데 얘는 자체가 버겁잖아. lnx는 그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적분하면은 x가 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미분하게 되니까 미분하니까 x분의 1 이렇게 돼버리네. 오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버리고 1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x lnx 얘 적분하게 되면은 1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드디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lnx를 적분하게 됐고 이렇게 적분했으니 이거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nx 적분은 그냥 외우십니다. 적분법 얘를 오케이 x 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 lnx 적분하면 뭐라고? x 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 오케이 x 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 자 그러니까 얘는 적분법이 끝났지 뭐 lnx 적분하니까 그지? x가 이거고 ln x가 이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c에 속미분한 거 1이 분모로 들어가 봤자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데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그럼 얘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c가 합쳐봐야 어쨌든 불특정한 상수니까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됐죠? lnx 적분법 반드시 암기하세요. lnx는. 됐습니다. 자, 부분적분법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생각하고요. 자, 요 적분법 하나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이름을 보니까 태뷸러 파츠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뷸러가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테이블. 표를 얘기하는 거야. 즉 표. 오케이? 적분법 중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뭐 적분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외국에서 붙여진 이름이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름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부분적분법인데 어떻게 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부분적분법 공식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렇게 적분하면 편하겠구나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보세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적분하면은 부분적분하면은 얘가 적분하기 용이한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가 그대로 써지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지고 미분한 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부분이 있지. 요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또 부분적분을 해볼게. 자, 얘를 또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적분하기 쉬운 함수니까 얘를 또 적분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fx를 또 적분하게 되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 적분기호를 내가 이렇게 쏠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런 기호는 없지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만듭시다. 자, 얘를 또 적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지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미분되는 겁니다. g2'x. 자,
요렇게 괄호 안이 벗겨지는 거죠. 요 부분이. 그러면 얘를 이제 괄호를 벗기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돼.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되고, 자, 요 부분을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요 조건 부분을 또 한 번 더 해보면은 얘를 또 위로 올려볼게. 그런 다음에 얘는 플러스니까 괄호 할 필요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 괄호를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또 얘를 적분하게 되죠. 적분하기 쉬운 거니까. 그럼 얘가 또 적분이 돼. 그럼 두 번 적분되니까 요렇게 두 번 적분한다고 기호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또 적분 구간 안에 또 두 번 적분한 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주고 얘가 또 한 번 더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 이렇게 미분된 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괄호를 벗겨지면은 얘가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관찰해 보니까, 자, 보세요. 부분적분법이 얘가 지금 적분하게 되고, 오케이? 얘를 또 적분하게 되고, 또 얘를 또 적분하게 되고, 그 다음 얘를 풀면은 제가 또 적분이 될 거라고 동일한 형태로. 그죠? 그 하나 함수는 주구장창 적분만 하는 거야. 주구장창 적분만 되는 거야. 계속. 그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함수는 그대로 써지고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고 요 미분한 거를 또 미분하게 되고 미분한 거를 또 미분하게 되고 이게 주구장창 되며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 변화가 얘가 마 이렇게 교대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지. 그죠?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선가 이게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그죠? 어디에선가 이게 0이 돼버리면 얘가 뭐로 떨어집니까? 적분하면은 상수 C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적분이 끝난다는 얘기지.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태빌로 파츠가 굉장히 유용할 때가 어느 순간에 얘가 0이 돼버릴 때는 그냥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봐봐. 뭐를 미분 때리면은 결국은 0이 돼서 없어질까? 그렇지. 이게 다항함수일 때입니다.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는 결국은 미분 계속 까버리면은 없어져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빌러 파츠는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어떤 함수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을 때,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지? 그럼 얘를 이제 적분하고 얘를 계속 미분 까버리면은 얘가 결국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태블러 파츠를 쓰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맞습니다? but 뭐일 때만 얘가 ln 함수, 로그 함수일 때는 안 된다고. 로그 함수일 때는 사용하면 안 돼. 왜? 이거 자체를 적분하기가 끔찍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 곱하기 다항 함수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수 함수나 삼각 함수 곱하기 다항 함수일 때는 태빌러 파츠를 쓰시는 게 월등하게 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태빌러 파츠 공식 한 번만 외워보면 되겠지. 뭐 공식이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를 적분할 때 항상 부호가 마 이렇게 변화하고요. 하나는 적분하기 쉬운 함수 골라야지, 그치? 적분하기 쉬운 함수는 계속 적분하는 거야. 적분하고 또 적분하고 적분한 걸 또 적분하고 적분한 걸 또 적분하고 계속 가는 거고, 나머지 함수는 처음에 그대로 뒀다가 계속 미분 때리고 미분 때리고 미분 때려서 언제 될 때까지 0 될 때까지 미분 때린다. 그래서 적적적적적에 그대로 두고 미미미미미 이렇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기본 문제 있지. 자, 얘를 이제 태블러 파츠로 한번 풀어봅시다. 똑같은 문제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어이구 땡큐 다항함수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적분돼야 되는 놈이죠. 그럼 얘가 3분의 1에 익스포넨셜 3x 되고 얘는 그대로 써주고 부호 반대 바뀌고
또 앞에 거 또 적분하죠. 9분의 1에 익스포넨셜 3x 써주고 얘 미분하게 되면 얘 1 돼버리지. 그 다음 미분하게 되면 0 될 거 뻔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sin 2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한번 써주고 빼기 얘를 또 한번 적분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 코사인 2x 되고 얘를 미분 때려버리면은 1 돼버리지. 그 다음에 0 돼버릴 거니까 끝. 자, 이렇게 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블러 파츠 꼭 기억하시고요. 얘는 태블러 파츠 못 씁니다. 미분 때려서 0 되는 게 다항함수가 없잖아. 그냥 부분적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기본 문제 14-8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니까 자, 다항함수 어이구 좋아. 미분하면 언젠가 없어질 놈. 그럼 얘를 적분해서 태블러 파츠를 계속 써보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첫 번째 제 적분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부호 반대 바뀌고, 그 다음에 얘 적분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 미분하게 되면은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호 또 반대 바뀌고, 또 얘 적분하는 거지. 그지? 얘 미분하게 되면은 2지. 상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 0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태블러 파츠 쓰기 딱 좋은 구조죠. 미분하면 없어질 놈이 있으니까 자, 얘를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그대로 써주고 부호 반대로 바뀌고 적분한 이놈을 또 적분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2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바뀌고 얘를 또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되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2. 그 다음에 0 되니까 끝났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의 코사인 x, 플러스 2x의 사인 x, 플러스 2배의 코사인 x, 더하기 c. 자, 이렇게 적분이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얘도. 자, 그럼 기본 문제 14-9번 보세요. 자, 얘도 재밌는 적분법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fx가 자, 얘를 적분한 함수가 fx고 그럼 c가 붙을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c 값을 잡고 그래서 fx를 확정 지어 보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쟤를 먼저 부분적분 할 생각을 해야지. 그치? 얘가 추한적분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얘가 적분이 되는 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마이너스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x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x dx 되는데 어라? 한 번 더 도네? 얘가 좀 간단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뭐 또 한 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얘가 익스포넨셜 x에 코사인 x가 되고 다시 또 얘를 적분하게 되고 마이너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써주고 얘를 미분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까지 왔어.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얘 있잖아, fx. 얘가 지금 fx죠. 얘가 그대로 부호가 반대로 돼서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fx고 얘가 마이너스 fx란 말이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버리면은 2배의 fx가 익스포넨셜 x 묶으면은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되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하나 이렇게 달고 나온다는 요런 또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가 또 발견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사인 삼각함수하고 이렇게 되실 때는 뺑뺑 돌면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요 구조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c 값은 0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니까 0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이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 1이지. 그 다음에 사인 0은 0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c가 얼마입니까? 0이네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되죠? 자, fx 구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자 0에서 2파일 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그냥 풉시다. 그럼 얘가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x
그러면은 얘는 0이 절대 안 되니까 나눠도 상관없죠. 그럼 1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sin x에다가 cosine x를 더한 게 1이 되는 거를 풀어달라. 라는 얘기니까, 자, 미지수를, 요를 하나로 바꾸면은 합성하면 되죠. 그죠? 루트 2에 sin에 x 더하기 4분의 8. 자, 이게 합성이 바로 안 되시는 분은 반성하시고요. 루트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에서 x 더하기 4분의 파이고 그 다음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sin x가 요 구간에서 루트 2분이 되려면은 어떻게 생겨야 되지? 4분의 파이 넘어갔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있네. 여기 그지? 여기 4분의 3파이 얘가 4분의 3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파이니까 그거는 포함 안 하네. 요거밖에 없네요. 따라서 x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 되면 되겠네. 됐습니다. 오케이. 자, 14-10번 함수 fx는 양수에서 정의됐대. 그지? 자, lnx 있으니까 뭐 진수 조건 만족시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란 얘기니까 지금 f'x가 x ln x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곡선이 1, 2를 지날 때 fx를 구하라니까 결국은 적분해주고 얘는 적분함수 c 잡는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분하기 쉬운 함수 얘는 끔찍하단 말이야. 그지? 당연하게 얘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럼 얘를 먼저 적분합니다. 그럼 2분의 1에 x제곱 써주고 마이너스에 다시 집어넣어주고 상수 밖으로 뺍시다.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한번 미분하게 되는 거지. 얘 x분의 1 되니까 차수가 하나 떨어졌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적분하게 되네. 그지? 얘를 또 적분하게 되니까 그냥 x제곱 그냥 빤히 보이잖아. 그래서 땡큐. 얘가 2분의 1의 x제곱에 lnx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적분이 됐네요.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fx라고. 근데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2는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c죠. 따라서 c가 4분의 9가 되니까 fx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14강 치환적분, 그 다음에 부분적분 다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적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야. 그냥 미분의 역연산으로 보이던가 안 보이면은 합성되어진 게 곱해졌는지 관찰하던가 아니면은 곱의 적분 중에 부분적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세 가지 가지고 고교 과정의 모든 적분을 소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연습을 착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1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